안녕하세요. 병에 담긴 행복입니다. 우리나라가 법으로 정하고 있는 장애인에는 두 가지 범주가 있는데요. 하나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복지법상의 장애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세법으로 정의하고 있는 세법상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복지법상의 장애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장애우들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정부 기관으로부터 장애인 카드를 발급받거나 장애인 등급을 받아서 그 장애인들을 위한 각종 그 정책적인 혜택을 제공받는 그런 장애인들을 말하고요. 이 세법상의 장애인은 암이라든지 치매와 같은 중증 질환을 앓고 있어서 평상시에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고 그로 인해서 취업이라든지 취약이 좀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세법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받는 그러한 장애인을 말합니다. 자, 이 소득공제에 대한 그 내용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과정을 조금 아셔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분들께서 연말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이제 모르고 계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 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을 잠깐만 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네, 연말정산이라고 하면 저희가 1년치 그 세금에 대한 정산을 정부와 이제 하는 거죠. 그 연말정산을 할 때는 크게 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1년 동안 총 3천만 원 정도의 소득을 이제 벌어들였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총 3천만 원이라고 하는 총 소득 전체에 세금이 부여되는 게 아니고요. 세금이 부과되는 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이제 그 소득공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소득을 이렇게 줄여줘요.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구간에 따라서 세율이 크게 이렇게 적용이 되니까 소득이 적게 잡히면 적게 잡힐수록 세금이 적게 나가겠죠. 그래서 이 소득공제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소득을 이렇게 줄여주는데요. 3천만 원 정도에서 제가 소득공제를 통해서 소득공제를 다 하고 나니까, 공제를 하고 나니까 소득이 1,500만 원 정도로 이제 산정이 됐다라고 하면 그 1,500만 원 정도의 그 소득에 대한 이제 과세를 부과받는 거예요. 그러면 1,500만 원 정도를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면 세금이 120만 원 정도라고 해볼게요. 120만 원 정도 이제 세금이 이제 산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 120만 원을 또 다 내느냐? 그게 아니고 또 12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이제 세금 자체를 또 이렇게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신용카드를 얼마 이상 사용하면 그것에 대해서 몇 퍼센트 공제를 하고 또 연금저축이라든지 아니면 자녀 교육비, 의료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세액공제라고 하는 걸 또 받죠. 그래서 세액공제를 받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산출된 결정세액은 이제 실제 처음 이제 산정됐던 120만 원보다 많이 줄어 있겠죠. 그래서 그 이제 줄어진 그 세액을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내야 할, 국가에 납부해야 할 결정세액으로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이렇게 공제 항목의 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 가지를 통해서 연말정산에서 저희가 이제 세금을 감면을 받는데, 이 중에서 세법상 장애인 제도라고 하는 이 제도는 소득공제 내에서 인적공제에 해당되는 그런 공제 내용이에요. 소득공제 안에 그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일단 기본공제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공제라고 하는 건 본인이라든지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 가족에 대한 공제를 말하는데요. 무려 1인당 150만 원 정도의 공제를 받게 되죠. 저희 가족을 예로 들면 이제 저희 남편과 저 그리고 아들 이렇게 세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본인과 그리고 저 배우자인 저 그리고 자녀인 아들 이렇게 세 사람에 대해서 각각 150만 원씩 공제를 받게 돼요. 그러면 총 450만 원의 공제를 받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기본공제에 해당되는 이제 그 본인을 비롯한 생계가족,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에 대한 기본공제를 이제 공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인적공제 중에서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추가공제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암 환자에 대한 세법상 장애인 제도에 해당하는 이 장애인
공제가 바로 이 추가적인 인적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이 장애인 인적공제가 한 명에 대해서 200만 원의 그 인적공제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그 200만 원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소득에서 공제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자꾸 줄어드는, 그러니까 200만 원만큼이 소득이 줄어서 세율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200만 원 정도가 공제가 됐을 때 저희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세금의 금액이 약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금액은 좀 늘어나서 40만 원 이상 받는 경우도 있고, 뭐 일반적으로는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세금 환급이 이루어지니까 아주 적은 금액이 아니죠. 이 세법상 장애인으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요,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그 의료기관에서, 다른 복지법상 장애인의 경우에는 정부 기관에서 발행해 주는 것과는 다르게 이 세법상 장애인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을 해 주는데요.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의료기관에 신청을 하시면 이건 이제 순전히 그 담당의가 판단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서, 담당의가 이제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하는 이제 그 증명서를 발급해 주시면 이제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산정 특례의 혜택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암환우 분들께서는 이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고요. 암 환자 중에서도 모든 분들이 다 이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해요. 담당의에게, 주치의에게 이제 문의를 해보셔야 하고 병원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데, 저도 발급을 받았고요. 인터넷상으로도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제 대면 진료를 하는 날에 주치의에게 직접 말을 하고 주치의가 이렇게 써주셔야 하는, 사인을 해주셔야 하는 것이라서, 그때 가서 이제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가 필요한데 떼주실 수 있냐고 여쭤봤더니 뭐 발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전 그것을 이제 발급을 받았는데, 병원을 찾아가셔서 한번 이제 주치의께 말씀을 드려보시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문의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병원에서 상세하게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를 일단 발급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이제 그 월급을 받는 직장 근로자였기 때문에 이 서류를 회사에다 제출을 했어요. 회사에 제출을 이제 연말정산 이제 때가 되면 이제 회사에 여러 가지 이제 서류를 제출을 하잖아요. 그때 같이 서류를 제출을 해서 적용을 받았고요. 직장인이 아니시고 이제 개인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이신 경우에는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그때 구비해서 신고 서류로 접수를 하시면, 그러면 이제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 진료를 받고 계시고 치료 중이신 환우분들께서는 이제부터 신청을 하셔서 적용을 받으시면 되고요. 이런 제도를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셨던 분들도 5년 전까지는 소급 적용이 가능한데요. 소급 적용을 어떻게 받는지 환급 절차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요, 신고 납부 메뉴를 누르시고, 그 신고 납부 메뉴 아래에 있는 하위 메뉴인 종합소득세를 선택을 하시고요. 거기서 다시 근로소득 신고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반 신고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메뉴 안에서 경정청구라고 하는 그 메뉴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이 경정청구는 세금을 내가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냈을 때 그 세금을 다시 환급받기 위해서 재신고를 하는, 신고를 다시 하는 그러한 과정이에요. 경정청구를 선택을 하시고 들어가셔서 해당하는 연도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에 진단을 받으셨던 경우에는 그 작년에 대한 것만, 작년 연도에 대한 것만 선택을 하시면 되고, 소급 적용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은 그 해당하는 소급 연도에 해당하는 연도를 모두 이제 클릭을 하셔서 매번 이제,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이렇게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선택을 하셔서 다시 작성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대상 연도를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신고 내역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 다음으로 이동을 하면 이제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그러한 이제 페이지가 나와요. 거기에서 이제 본인의 기본 정보를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으로 이동을 하시면 근로소득 신고서 수정 입력서라고 하는 그런 페이지가 떠요. 두 번째 보시면 인적 공제 명세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 입력 수정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적 공제 추가 입력 및 수정이라고 하는 페이지가 나타나는데요. 거기서 이제 해당하시는 분, 이제 우리 암헌우 분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신고서 작성이 완료가 되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발급받으셨던 장애인 증명서를 파일로 첨부하시면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나게 돼요. 제가 어제 날짜로, 그러니까 2023년 4월 26일 날짜로 접속을 해 봤더니 지금 가능한 연도가 2017년도부터 나타나더라고요. 자, 5월이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달이니까 아마도 이제 이 5월이 되면 연도가 바뀔 것 같아요. 2018년부터 이제, 그러니까 5년 전까지가 가능하니까 2018년, 19년, 20, 21, 22년까지가 이제 되겠죠. 근데 아직 이제 4월 달까지는 아마 2017년까지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만약에 잘 몰라서, 이 제도를 잘 몰라서 그동안 놓치고 있었다라고 하시는 암환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이라도 접속을 하셔서, 근데 이거 이제 신청을 하실 때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니까 이 장애인 증명서를 될 수 있으면 빨리 발급받으셔서 이번 4월 달에 신청을 하시면 2017년 것까지 소급 적용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이번 달에 장애인 증명서 발급이 조금 어려워서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되면 아마도 2018년 것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때는 그 최초 진단일을 기준으로 발급을 받으셔야 소급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암환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5년 동안 산정특례 적용을 받게 되니까 한시적으로 5년 동안 이제 이런 장애인 공제, 세법상 장애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암과 같은 이런 중증 질환을 앓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미안한 생각이 좀,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게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늘 평상시처럼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아마도 저희와 같은 이런 중증 질환자들이 가장 이렇게 감사하고 크게 느낄 것 같은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런 아주 평범하고 평안한 그런 일상이 그냥 아무런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누군가는 끊임없이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보이지 않게 수고하기 때문에 이런 일상이 유지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아마 암환우 분들이라면 많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싱크대가 항상 깨끗하게 치워져 있다면 누군가는 항상 그릇을 씻고 닦고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그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나누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어떤 해야 할 그런 몫이 있는데, 이렇게 중증 질환을 앓게 되면 그 몫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면 마음속으로 큰 부담을 가지게 되고, 또 나의 짐을 대신 져주는 이제 그런 가족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도 있고 안쓰러운 마음도 있고, 이렇게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 세법상 장애인 제도라고 하는 이 제도를 잘 몰라서 아직 신청을 못 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작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1년에 3, 40만 원이라고 하지만 5년 동안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받게 되는 거니까, 이런 혜택을 아직 잘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 세법상 장애인 제도가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아주 많은 편이어서 연말정산 때 가장 많이 누락되는 항목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이 없어서 그 이제 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었는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 보장성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세법상 장애인 제도를 통해서 보험료에 대한 세액 공제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